이 사람을 D형이라고 부릅니다. 더머너스. 너무 똑같아요. 태양이로. 더머너스 D형. 그리고 이 소양인데 인플루언스, 요즘 들어서 인플루언스라고 그러죠.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라 가지고 인플루언스 약자를 따가지고 I형이라고 부릅니다만, 야, 이제 와서는 이 형을 뭐라 하냐면 소양이라고 불렀습니다. 소양인이 굉장히 말이 전달력이 있어 없어요? 재밌게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I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태임은 S형. 스테디니스에서 굉장히 안정형입니다. 이제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린 걸 지금 이따 자세하게 제가 알려드릴 건데, 마지막에 제가 갖고 있는 체질, 소음인 C형입니다. 분석형이죠. 컨셔스니스에서 굉장히 너무나 맞아 떨어져요. 야, 신기하죠? 그때 당시에 동의학과 그 다음에 서양학이 교류가 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먼저 이걸 할 수 있을까? 그걸 연구하다 보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심리학자는 더 대단한 게 뭐냐면 여기 심리학만 다뤘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건강까지 다뤘으니까 더 대단한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밝혀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상체를 알기 전에 이것만 아시면은 사람들을 알게 되고 공감하는 능력이 굉장히 키워집니다. 다시 말해 공감력이 커져요. 근데 요즘은 공감보다는 공감력을 가져요. 다시 끄덕끄덕 공감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하는지를 공감력을 가지면 많은 사람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내 사업의 성장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게 양체질과 음체질을 아주 우리가 객관해서 알아보자고요. 우리 사람업의 정중앙, 한의학에서는 배꼽을 정중앙으로 봐요. 동양의학에서는 뭘 기준으로 본다고요? 상하를? 배꼽이 기준입니다. 배꼽. 그래서 배꼽은 위로는 상, 그 다음에 배꼽 밑에는 하. 좌측 우측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데 배꼽 위로 양체질은 발달되어 있어요. 우리 오장육부가 배꼽 위로 몰려 있어요? 배꼽 밑으로 몰려 있어요? 배꼽 밑으로. 배꼽 밑으로 몰려 있다고요? 배꼽 위로. 감사합니다. 제가 막 잠이나 깨려고 그래. 오장육부가 배꼽 위로 몰렸다 이거죠? 굉장히 고맙습니다. 절친이 부쩍 뜨네요. 여러분, 각 장르마다 파동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폐의 파동이 굉장히 큰 사람이 있고, 그래서 말빨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심장이 파동이 커가지고 담대합니다. 어떤 사람은 위장이 파동이 커가지고 금방 소화를 잘 시켜요. 어떤 사람은 이 콩팥 아주 기능이 파동이 커가지고 정력이 셉니다. 잘 지켜내고 이렇게 지탱하는 힘이 커져요. 그런데 양체질은 배꼽 위로 모든 장부가 많이 몰려있죠. 쉽게 말하자면 폐가 크다 이거죠. 폐가 크면 폐가 큰 사람은 폐를 가둬놔기 때문에 당연히 어깨가 넓어야 될까요? 좁아야 될까요? 넓어야 되죠. 다시 흉곽이 커요. 선천적이에요? 아니면 후천적이에요? 선천적이에요. 선천적이겠죠? 선천적이죠. 네. 맞죠? 예. 네, 선천적입니다. 어깨가 넓어요. 그리고 운동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어깨가 넓은 사람은 목이 두터울까요? 목이 가늘까요? 목이 두터워요. 목이 두터워요. 목이 두터운 사람은 공통점 머리가 클까요? 적을까요? 커요. 머리 큽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쪽 위를 보면 굉장히 강건한데 밑에 보면 부실해요. 그러니까 양체질은 배꼽 위로 장부가 몰려있기 때문에 여기는 모든 양기가 위로 몰려있어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자면 귀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을까 안 되어 있을까요? 발달돼요. 오, 대단. 눈구멍에 시력이 발달돼서 안 됐을까요? 발달됐죠. 그러니까 시력이 더 일반적인 사람보다 더 나와요. 그래서 단추구멍 같은 놈이 많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쌍꺼풀 같은 놈이 많을까요? 쌍꺼풀 같은 거. 단축구멍. 아까 내가 소음이라고 힌트를 줬잖아요. 나 소음이죠. 여러분, 단추구멍 같은 눈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봅니다. 멀리 보는 경향이 있을까요? 가깝게 보려고요. 멀리 보죠. 네. 그러니까 눈매가 굉장히 날카로워요. 네. 눈매가 날카로워서 공통점이 뭐냐면 항상 상대방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눈이 있고 멀리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양체질은 배꼽 위로 몰려있기 때문에 듣는 게 발달되어 있고, 여러분 듣는 게 발달한 사람은 말귀를 빨리 알아들을까요? 네. 못 알아들을까요? 빨리 알아듣겠죠. 빨리 알아듣는 것은 촉이 있다는 게 촉이 없다는 거죠. 촉이 있다. 그렇죠. 계산 능력이 빠르다 느리다? 빠르다. 빠르다는 거죠. 그리고
가까운 게 중요할까요? 저 멀리서 보는 게 중요할까요? 가까이. 위가 맞다. 좀 생각 좀 해보자고. 자, 멀리 보려고 한 사람은 뭐냐면은 굉장히 야망이 있고 꿈이 크고 여기 안주하지 않고 저기 많은 것들을 공격하려는 매니지먼트하려는 능력이 이미 있어요. 유식한 말로 원심력 에너지가 굉장히 강해요. 원심력 에너지가 뭐죠? 영어로 말하자면 센트럴 피걸 포스라는 에너지인데 막 튀어나가려고 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기 안주하려고 그러는데 아니면 자꾸 튀어나가려고 그런다? 그래서 이런 사람 성격이 급할까 안 급할까? 급하지. 급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만족한다 아니면 자꾸 뭔가 변화를 주려고 그런다? 변화를 주려고 그래요. 말투가 거칠다, 말투가 순진하다? 거칠다. 거칠어. 말투가 직선적이다 아니면 오물오물한다? 직선적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을 딱 볼 때 저는 양체질에서 그런구나를 생각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원심력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사람이 말려도 안 됩니다. 자꾸 튀어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직업이 세일즈가 맞을까 아니면 가만히 사무실에서 내근직이 맞을까요? 세일즈. 사장치를 알게 되면 적성에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튀어나가려고 하는 성질을 그 누구도 말릴 수가 없어요. 신도 못 말립니다. 신도 포기했어요. 그냥 자기가 만들었긴 했는데 그것을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모든 기운이 바깥으로 튀어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아무튼 튀어나가는 것 때문에 그런 걸 맡겨줘야 일에 대한 융통성이 있고 효용성이 있고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나라를 정복해도 그게 만족합니까? 안 만족합니까? 계속 정복에 다시잖아요. 나폴레옹이라든지 징기스칸이라든지 옛날에 뭐 콜롬비아라든지 아무튼 이런 양체에 간 사람들은 여기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모험을 즐기고 이동을 원하고 변화를 원하고 그 다음에 이노베이션 혁신을 일으키려고 해요. 다시 말해 혁명을 일으키려는 그런 성질을 원래 가지고 있다 후천적으로 가지고 있다? 원래 가지고 있다. 원래 가지고 있어. 그 원래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가 고쳐야 된다 안 고쳐야 한다? 기질로 무정하죠. 그런 사람들은 고치지도 않지만은 그 사람 훈계하거나 지시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소통 공감과에서는 그 사람을 인정해주는 게 제일 효용치가 높은 거예요. 근데 나하고 성격이 다르다 해서 나쁜 놈, 이상한 놈, 그냥 거친 놈, 아주 그냥 컨트롤이 안 된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소통 공감과에서는 원래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인정에 굉장히 그 기반을 둬야 된다. 그래서 어떤 극단 상황이 되면 순간적으로 양기가 위로 온다 밑으로 간다? 위로 가가지고 눈빛이 강렬해지고요. 어떤 사람 눈썹이 덜렁덜렁하고 그리고 뭐 머리도 쭈삐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교 담판할 때 양체지는 사람을 안 보내요. 담판을 해야 되는데 막 표정이 보이면 돼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외교 사진을 보낼 때는 흥분한 사람 절대 안 보내요. 나라에 존폐기가 있는데 그 사절단 보낼 때 막 흥분해가지고 막 싸우고 오면 안 되잖아요. 아주 표정을 드러내지 않고도 아주 냉철한 사고로 이성적인 사고로 그것을 해결사를 보내는 거지 싸우라고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삼국지를 보면 이런 담판 절대는 양체질이 절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강건해요. 모든 양기가 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말을 원래부터 말을 해야 되는 성격이에요. 말을 원래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게 인생이 말을 하는 걸로 살아있어. 인생이 그냥 입구멍으로 막 양기를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빠르다, 직선적이다, 잘 듣는다. 촉이 빠르니까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결단력이 당연히 빠르겠죠. 행동도 빠르겠죠. 그래서 혹시나 내가 만약 음체질이면 양체질 같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면 그 사람하고 해야지 효용 가치가 높아진다. 앞으로 이런 비즈니스 할 때는 나하고 성격하면 이상한 놈이 아니고 강점만 살펴보면 굉장히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조합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오연장에서 나는 같은 소음인인데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굉장히 외향적인 성향을 또 가지고 있어요. 원래 몸뚱아리는 소음인인데 패턴은 양체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면을 쓰고 있는 가면. 소음인인데
가면을 쓰고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조합이죠. 근데 저는 소음인인데 음인데 막 노력과 훈련과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막 일부러 막 이렇게 하지 원래는 여성들 누나들 잘 쳐다보도 못했어요. 이렇게 막 염통이 떨리고 막 힘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많이 훈련해야 된 거예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벌써 하산이 되겠네, 하산이 되겠어요. 저는 혼자서 제가 아주 작업하고 가만히 이렇게 네. 혼자서 이렇게 즐기는 걸 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랑 만나자면 시간을 좀 생각합니다. 가면 시간이 뺏기고 2시간, 3시간 걸리면 나 작업을 못하고 될 텐데 난 혼자 있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조직이 있거나 행사하면 그렇게 안 보이죠? 네. 이게 뭐냐면 저는 이 사정체를 보고 저를 깨달아가지고 패턴을 양체질, 이렇게 가면을 쓰는 패턴을 늘 연구합니다. 가면을 쓰면 덜 부끄럽죠? 좀 그렇죠. 훈련을 해가지고 가면을 쓰고 제가 하는 거죠. 원래 본심은 기질은 원래 변하지 않습니다. 왜 변하지 않죠? 그렇죠. 우리 혈액형이 바뀌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기질은 절대 안 바뀝니다. 부모로도 받는 기질은 절대 안 바뀐데 리더는 이런 체질을 테스트해보면 골고루 나와요. 테스트질을 해보면 골고루 나온 사람이 많아. 의사는 훈련을 받아서 그런 게 원래 그럴까요? 훈련을 받았어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순수 아줌마들은, 순수 아저씨들은 이거 체킹하면 바로 나옵니다. 근데 리더들이나 기관장이나 좀 훈련받은 사람들은 골고루 나옵니다. 왜? 그런 것 같아. 골고루 나와. 그거 뭐냐면은 내가 노력해서 뭔가 지금 이렇게 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체킹을 해버리고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훈련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체킹하다 보니까 골고루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골고루 나왔다는 것은 인생을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해됐죠? 네. 노력을 많이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반면에 음체질은 배꼽 밑으로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꼽 쪽으로 딱 갈로지르러 가면 여기가 키드니라는 콩팥이 있어요. 따라서 음체질은 콩팥이 굉장히 강건해요. 허리가 두터울까요? 허리가 가늘까요? 두텁죠. 좋아요, 좋아. 굉장히 잘 오고 있습니다. 허리가 두터워요. 허리가 두터웠다는 것은 여기가 심장이 강건한 사람은 굉장히 힘이 세요. 왜 쓸까요? 중심을 잡아주니까. 그렇죠. 심장이 원래부터 크게 태어났기 때문에. 심장의 장기는 뭐냐면 버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참아낸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심장은 의미가. 그 심장은 예로부터 뭘 지배하냐면 뼈와 골수와 생식기를 지배해요. 그러니까 심장이 튼튼한 사람은 뭐가 튼튼한 거죠? 뼈가 튼튼한 거. 골수, 면역기능. 그 다음에 뭐가 튼튼하다? 생식기가 튼튼하니까 정력이 싫지. 정력이라면 뭘까요? 꾸준하게 오래가는 사람. 이게 양체질은 붙여놓고 보면 토끼가 많고 음체질은 그냥 은은한데 오래가고. 그래서 부부지간에도 이 조합이 안 되고 이혼한 사람 많아요. 다만 양체질은 그냥 급하게 후다닥하고 끝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음체질은 그렇게 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아주 안 좋습니다. 뭔가 기분을 좀 내려 했더니 저기는 끝내고 자기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체질을 알면 어떤 현상이냐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양체 입장에서는 음체질이 잘 흥분에 가둬내도록 전국 탐험을 많이 해줘야 돼요. 무슨 말 알죠? 네. 전국 일주를 많이 해줘야 하는데 무상평가한 사람은 늘 기분이 역같아가지고 삶의 질이 안 좋아. 삶의 질이 안 좋아. 뭐 말인지 알죠? 음체질은 거기서부터 구조가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예인들이 헤어질 때 성격 차이로 이혼한 게 아니에요. 성적 차이로 이혼한 거예요. 성적 차이. 이것이 인생의 어떤 아주 모두가 중요한데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늘 불만이에요. 해소가 안 돼. 해소가. 그러니까 음체 입장이나 양체 입장을 좀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양체 입장에서는 음체들이 잘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전국 일주를 꼼꼼히 점검을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필요하다. 아셨죠? 그 말이지? 자, 그래서 선천적으로 엉덩이가 빵빵해, 엉덩이가 슬림해요. 대퇴부는요? 빵빵해. 종아리는요? 알통이 원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는
운동을 징그럽게 더 쪄요. 밑에가. 구조가 원래 그래 구조가. 그래서 이 구조는 다이어트를 해도 실패할 확률이 많아요. 성공할 확률이 많습니다. 실패 확률이 많은데 왜 그러냐면 운체질은 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몸에 물이 많은 거다 아니면 불이 많은 거다? 물이 양체질은요? 물이 잘 생각해봐요. 불 같은 성질을 가진 사람, 즉 불이 많은 사람은 세포의 수분을 뺏어가요. 삼투 원리로. 안에가 막 뜨거우면요 세포의 수분을 뺏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살이 찔 확률이 많을까요? 뺏어가 말 가능성이 많을까요? 저기 계신 분들은 영적인 거듭남이 생겨요. 여기는 거듭남도 말갈도 흥부도 빼지고 다 모여가지고 좀 정신을 못 차리는데 다시 물어볼게요. 양체질은 열이 많은 사람들은 마른 장작이 많아. 마음만 먹으면 운동장 하잖아요. 한 달만 죽으면 근육이 바로 생산되고 안 될까요? 되죠. 복근이 그냥 생산돼요. 왜냐면 물이 없으니까. 네. 다시 마른 장작은 운동을 조금 하면 복근이 그냥 생겨요. 그런데 음체질은